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저출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유 소비가 꾸준히 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사실 뭐 저출산이라고 해도요, 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안 되고 있는 또 아이들도 좀 상당히 많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냥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유 소비가 좀 중국은 이제 이제서야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원유 시장, 우유 시장은 상당히 좀 유업 시장은 상당히 밝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성문 기자 통해서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기업 소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네몽고 1위 실업 그룹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뭘 하는 회사인지 감이 오지가 않는데요. 네몽고 1위 실업 그룹은 중국 내 1위 우유 회사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음료수, 분유 등 5개 분야에서 80개가 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분야에서는 중국 내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고운 멸균 우유 역시 7년 연속 판매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중국 내에서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우유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커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이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광퉁 실시와 함께 외국인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 우유 기업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의 이제 우유와 관련된 주식입니다. 네몽고 1위 실업이는데 사실 이제 그 원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성문 앵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뭐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커피 시장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뭐 라떼, 카푸치노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반드시 좀 우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 소비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이제 그동안 또 유통망이 그다지 좀 잘 갖춰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우유에 대한 소비가 좀 많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우유에 대한 소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몽고 1위 실업. 굉장히 이름은 조금 저에게는 친숙하지 않았던 기업인데요.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강남센터 박세진 대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몽고 1위 실업 우유 기업을 가져오셨어요. 사실 중국 시장에서 국내 우유 기업들이 굉장히 좀 모멘텀이 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몽고 1위 실업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네몽고 1위 실업은 대표적인 그 중국의 유제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에 크게 이제 3대 유제품 업체를 꼽는다면 네몽고 1위 실업과 그 몽우유 그리고 그 브라이트 낭농이라고 하는 업체 3군데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그 몽우유와 브라이트 낭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먼저 진입을 할 수 있었던 홍콩 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던 업체들이고 이 네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상해 A 시장에만 단독적으로 상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후광퉁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그 중국의 이제 필수 소비재 그 내수 업종 중에 이제 가장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 업종으로 좀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네몽고 1위 실업 관련해서는 그 중국 내부적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펀드에 많이 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우유 시장, 그 원유 시장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유제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태동 단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네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의 공룡기업 수준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그 전체적인 뭐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그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까지도 그 유제품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모두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주가나 기본 정보들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네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30위안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6월 달에 그 올해 6월이죠. 그 거래가 한번 크게 차트상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후광퉁을 실시가 진행이 된 이후에 대부분의 그 사실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2배 이상 다 지금 가격 상승이 진행되어 있는데 반해서 네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접근하기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찝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내몽고 1위 실업 관련해서 그 내몽고 1위 실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수 업종들 자체가 최근에 그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전체적인 지수 상승률을 좀 추종을 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중국 주식 그 중국의 전체적인 지수 상승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수급판이 좀 짜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철저하게 현재 유동성 장세 위주의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 관련된 인프라 관련 업종들 위주의 상승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중국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중국의 내수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산업들은 오히려 좀 접근이 좀 편하게 가능한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후광통 이후에도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0달러가 최고가였고 21달러가 최저점에서 움직였던 걸 보면 지금 29달러 하면 굉장히 접근하기 좀 편안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좀 주요 연역 언제부터 좀 역사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산업 성장 스토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그 유제품 그 판매 역사는 사실 50년 가까이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여러 그 유제품 사업 부분들을 그룹 차원에서 통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내몽고 1위 실업 그룹의 형태로 출범을 한 지는 1993년부터 역사가 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시장에 상장을 한 거는 1997년 그 상해 A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중국의 낙농업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또 이제 해외 유수 업체들하고 그 M&A라든지 그 아니면 그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의 업무 협약을 좀 맺고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뉴질랜드 이쪽과 지금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좀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네덜란드 라보은행이 발표했었던 그 올해 발표했었던 전 세계 그 주요 낙농 기업 20개 주요 기업의 그 아시아 유일하게 10대 기업으로 좀 소개가 된 바도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비중은 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비중은 이제 국내 뭐 메일유업이라든지 남양유업이 좀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네. 아직까지 이제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유라든지 기타 유제품의 비중이 국내 그 제품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다소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원유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차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약 78%가량이 그 원유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8조가 넘는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조가 넘는 금액, 7조에 가까운 금액을 원유로 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뭐 유업 회사들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우리 한참 좀 문제가 됐던 뭐 밀어내기 사태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좀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이 참 서로 이 먹고 살기 참 힘들어지는 그런 이 유제품 기업들인데 어떻습니까? 국내와 좀 비교를 한다면은? 국내랑 비교를 한다면 일단 시가총액 차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적인 예로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제품 업체인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현재 1조가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내몽고 1위 실업의 시가총액이 16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우유 같은 필수 소비재 업종을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GDP 수준을 비교하고 그 배수가 이제 주가의 그 전체 시가총액에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GDP가 현재 10조 달러가 조금 넘었죠. 우리나라가 그 1조 달러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10배 수준의 GDP 차이를 보인다면 사실은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의 시가총액도 한 10배 가량의 밸류에이션을 더 주면은 그 적당하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40배 차이가 나네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아직 뭐 시가총액이 충분히 연결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처음에 서두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아직 중국은 우유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의 파급력 자체가 지금 과거 국내에서 진행됐었던 그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조금 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속도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자체도 저희가 절대로 그 함부로 닫아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초등학교 때 전부 다 이제 우유 급식한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다 이제 어린 학생들 하나씩 이렇게 다 우유를 먹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조금 더 이제 보급하는 단계니까 훨씬 더 좀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종목 수익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6월에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단기 수익률 추이도 좀 궁금하고 실적 추이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월 달에 그 차트상에 보여지는 엄청난 그 권리락 같이 보이는 그 급락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낮아진 건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중국 투자를 저희가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가지 좀 그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자산관리 조정 혹은 그 중국의 비유통주라고 하죠.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상장되지 않은 물량들이 시장에 그 비유통주의 IPO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었던 그 숨겨져 있었던 물량이 갑자기 이제 발행이 되게 되면서 유상증자와 같은 주가 이석의 요인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 중에 하나가 그 정부 보유 지분이라든지 비유통주의 그 비중 자체를 저희가 사전에 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이 너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주가의 풍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저희가 시사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적 전망, 뭐 전체적인 추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면 그 연평균 한 15%가량의 매출 성장은 지속해서 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제품 업체들 중에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단 역시 계속해서 지금 착실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PER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27배, 내년 실적을 적용한다면 17배 수준입니다. 이러면 그 필수 소비재 업종 치고서는 사실 절대 싸다라고 논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니죠.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몽고 1위 실업을 동종업계 중에서 좀 이렇게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중국의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3대 유제품 업체들 중에 나머지 두 곳에 비해서 약 30%가량 아직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주신다면 앞서 얘기 나왔던 그 우유 소비 앞으로도 잠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모멘텀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그 중국이라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는 그 사업기에 대한 모멘텀이 그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우유 같은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그 뭐 어떤 재화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이제 중국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은 굉장한 모멘텀이 돼서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받는 걸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뭐 어떤 서비스든지 재화든지 중국이 뭔가를 이제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소비가 커지다 보면은 항상 이제 기업 보고서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이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뭐 중국이 뭐 참치를 먹기 시작했다라고도 했고, 뭐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관련 업종들이 다 그 주가가 움직이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촉발이 됐었는데, 중국이 확실히 진부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중국이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필수 소비재인 우유를 그 중국의 이제 식습관 변화라든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전 세계 그 낙농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줬던 이벤트거든요. 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중국이 한 해 동안 수입한 원유 수입량이 2,000톤이었거든요. 예. 이게 2011년 들어서 2만 톤이 됐고요. 2013년에 20만 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작년이죠. 2013년이 38만 톤입니다. 6년 동안 100배 가까운 원유 수입량이 증가가 됐고요. 실제로 원유 수입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 소비된 원유량은 거의 이제 1,000톤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 자체의 소비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 그 네덜란드를 비롯한 우루과이 뭐 이런 등지에서 젖소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 뉴질랜드는 인근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그 GDP가 정상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된 나라가 됐고,
2011년에만 10만 마리가 넘는 젖소들, 어린 젖소들까지 포함해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소떼 이동이 중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우유 소비 자체가 얼마나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숫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그 장기적인 소비 트렌드에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게 소떼들이 이렇게 텍사스 소떼가 뭐 움직여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많은 소들이 지금 중국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내몽고 1위 실업의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을 어느 정도로나 좀 기관들은 느끼고 있는지, 그 기관들의 투자 의견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로컬 증권사들 그리고 뭐 저희 회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 목표가를 좀 목표가 산정가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34위안에서 40위안까지의 목표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적게는 현재 주가에서 20%에서 많게는 35%까지의 상승 여력 2015년 올해의 실적을 베이스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EPS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한 30%가량 지금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설명 가능한 주가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29달러 29위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 목표 주가로는 한 37위안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종업계,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안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종업계 밸류에이션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37위안 수준의 가격은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흔히 뭐 이제 중국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 사면 10년 뒤에 뭐 강남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많은 그 유동성 장세를 빌미로 여러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 트렌드,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확보된 업종이 그럼 내몽고 1위 실업에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몽고 1위 실업 우유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참고해보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3부는 이제 국내로 이슈를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